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에서는 인슐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인슐린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인슐린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서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꼭 인슐린을 안 하시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면 자신이 그 당뇨를 어떻게 조절하는데 조금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슐린을 안 하시더라도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한번 길지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다른 주에서 동부에서 멀리서 오셔가지고 저에게 당뇨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싶으셔서 처음으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의사를 보는데 자기는 굉장히 인터넷도 열심히 찾아보고 해서 했는데 더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수치는 더 엉망이다. 그래가지고 A1C가 9점대 이상을 찍으신 분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당뇨 일기장을 가져오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한 티는 나는데 너무 잘못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데요. 자신은 열심히 이것저것 찾아봐서 한다고는 하는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만 하지 올바로 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잘못 나는 거예요. 결과는 너무 동떨어지게 반대로 나니까 이제 이런 분이 다른 주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오셨는데 이게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디테일한 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번 반복을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를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구구절절 말이 몇 번이 반복이 되는데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꽤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편집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편집을 대충 해가지고 바로 올려야 되니까 뭐 다소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지난 강의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인슐린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인슐린 강의를 보시려면 유튜브에서는 아래에 링크가 있나요? 그리고 그 페이스북에서는 위에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서 제가 4가지의 이제 인슐린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제일 가장 빨리 작용을 하고 빨리 없어지는 rapid 인슐린 종류, 그리고 그것보다는 좀 천천히지만 그래도 뭐 30분 안에 작용을 하는 short acting 인슐린, 그리고 long acting 인슐린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intermediate acting, 그렇게 해서 4가지 인슐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 종류에서도 또 몇 가지씩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인슐린이 있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우리 몸에서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딱 나오면 바로 액팅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숄 액팅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나오진 않잖아요. 인슐린 그 췌장에서 우리가 어떤 걸 먹으면 탄수화물을 먹거나 이제 당을 먹게 되면 당이 올라가니까 바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내리게 딱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 번
계속 모니터링 24시간 내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혈당이 떨어지면 인슐린이 그러니까 분비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컨티뉴어스 인슐린 인퓨전이라고 해서 주사로 계속해서 그렇게 몸처럼 주는 거 외에는 하루에 몇 번을 찌르죠. 그럼 몇 번 찌르는 거 가지고 이제 다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밥을 한 24시간에 조금씩 계속 24시간 내내 먹는 게 아니라 세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네 끼를 먹든 그렇게 먹고 나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인슐린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컨셉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인슐린을 정확하게 자기가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에 작년에 이제 그 당뇨병에 대해서 어떻게 인슐린을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요. 혹시 그거 보셔도 좋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그러니까 숄 액팅 인슐린을 먼저 설명할게요. 자,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평상시에 밥을 안 먹으면 혈당이 뭐 80, 90밖에 안 되는데 밥을 먹으면 혈당이 300까지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진다.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공복에는 항상 정상이나 뭐 80, 90, 100 이렇게 거의 정상이다가 아니면 정상이다가 확 300까지 치고 또 몇 시간 내내 싹 내려온다. 그러면 그런 분은 식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그 식사를 하고 올라가는 그 혈당을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은 공복에는 괜찮잖아요. 공복에 괜찮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내릴 필요는 없다고요. 식사를 하고 나서만 내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분한테는 숄 액팅을 써서 식사 후에 올라가는 것만 잡고 그 다음에 내리면 된다. 이러니까 그런 분들은 숄 액팅 인슐린을 주죠. 자, 그런 반면에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이 200이에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나서도 250밖에 안 올라가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분은 식사 후에 바로 숄 액팅으로 바로 치료를 할 필요가 없죠. 이분은 식사 후에는. 그렇지만 이분은 공복에 200이었고 그러면은 밥을 안 먹고 있을 때 항상 200 정도니까 전반적인 거를 내려줘야 돼요. 그죠? 24시간 내내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내려놓는 그 인슐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은 롱 액팅 인슐린을 쓰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예를 드는 거는 굉장히 극적으로 얘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쉽게. 많은 분들이 그 중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은 조금 더 복잡한 그 약을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 중간을 드는데 그렇다고 꼭 이 극적인 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면 내가 환자면 의사한테 갔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줘야지 의사가 그거를 처방을 제대로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공복에 200을 치고 식사 후에 250을 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공복에는 100이고 식사 후에 400을 치는 사람인지 그걸 알려줘야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공복에 180이고 식사 후에 500까지 친다. 그러면 얘기가 중간적으로 좀 더 복잡하게 되죠. 자, 그거를 다 양상을 보여줘야지 의사가 그걸 처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거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혈당을 체크를 뭐를 해야 돼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공복에만 재면 안 된다는 거죠. 공복에 재면 이분이 공복에 80을 매일마다 하는데
A1C가 9.5다. 예를 들어 평균이 굉장히 높은데 아침에 공복에는 굉장히 낮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식사 후에 많이 올라간다고 추정은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식사 후에 재가지고 그게 높다는 거를 증명을 해주면 좀 더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들은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필요 없다 하면 대충은 맞지만 대충 맞다고 보면 환자도 이해하고 그냥 막 찌르고, 그리고 사고가 날 때도 더 흔하죠. 그러니까 환자가 직접 자기가 해보고 내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찌러야 된다는 걸 알으면 더 안전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신 그분도 하루에 3번에서 4번 혈당을 찍는데 다 식전에만 찍었어요. 식전에만 찍다 보니까 식후에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식전에 뭐 180, 190 이렇게 되는데 식후에 400까지 치는지 250까지만 치는지를 몰라요. 근데 9.5가 되니까 이게 올라갈 때도 있고 안 올라갈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24시간 커버하는 롱 액팅 인슐린을 주고 식후에도 올라가겠지 하면서 식후를 내리는 숄 액팅 인슐린을 식사마다 찍으라고 그렇게 해드리겠죠. 그게 이제 스탠다드예요. 근데 그러면 환자는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찍는다고요. 그러면 약을 딱 먹은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을 먹어서 180이었던 게 150으로 떨어졌다. 근데 식후에 400을 치던 사람이 약을 했으니까 350을 쳐요. 그러면 아직도 350이니까 더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후에 찍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지금 350을 하는지 200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찍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식사 후 2시간 후에 그걸 찍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또 왜 진짜로 좋냐면 환자가 항상 맹목적으로 찍지 말고 내가 오늘 식전과 식후를 쌍으로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내가 식전에 150이었는데 이런 음식을 먹고 2시간 있다 재니까 400이 나오더라. 그런데 그 다음날 똑같은 점심을 먹는데 다른 음식만 바꿔가지고 이 음식이 아니라 다른 음식을 먹었는데 똑같이 식전에는 똑같았는데 식후는 400이 아니라 뭐 200까지밖에 안 올라갔다. 자, 그럼 뭐예요? 200이 오른 음식이 나한테는 더 좋았구나. 그렇죠? 물론 이거를 탄수화물이 몇 퍼센트고 뭐 이게 뭐 프로틴이 몇 퍼센트고 다 계산을 하면 그게 make sense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다 우리가 영양학과 사람들한테 보내서 야, 이 사람이 반 공기 무슨 생선 뭐를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자기들이 계산을 할지만 정확한 똑같은 걸 먹었어도 어떤 사람은 밥을 이만큼을 먹었을 수도 있고 이만큼을 먹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밥 공기를 반 공기를 먹었던 사람들도 반찬을 집어 먹을 때 탄수화물이 더 많이 들어간 걸 집어 먹을 수도 있고, 똑같은 반찬이라도 그 반찬 안에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간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영양학과 사람들한테 그 뭐 오뎅 볶음 이렇게 알려줘봤자 오뎅 볶음에 설탕을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자, 그러면 집에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집에서 오뎅볶음을 해먹는 것과 B라는 사람이 집에서 오뎅볶음을 먹는 것과 영양학과는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설탕과 고추장을 엄청나게 넣고 이 사람은 기름만 살짝 둘러서 오뎅볶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라고 예측 불가죠. 그러면 제일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예요. 환자는 자기가 설탕 많이 넣고 하는 사람이면 항상 그렇게 만들잖아요. 자기가. 이 사람은 기름에만 튀겨서 기름에만 살짝 볶아가지고 먹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그렇게 먹기 때문에 오뎅볶음이라고 하면 이만큼 그러니까 오뎅볶음이라면 이런 음식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환자분이 먹기 전에는 혈당이 150이었는데 이 오뎅볶음을 자기가 해서 먹었더니 190밖에 안 올라갔다. 배가 부르게 먹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게 괜찮은 거고, A라는 사람은 설탕을 많이 넣어서 조리를 했으니까 오뎅볶음을 먹었는데 똑같은
증상이 똑같은 당뇨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180이 아니라 이 사람은 30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 오뎅볶음을 먹지 말라고 해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떤 음식 좋아요, 어떤 음식 나빠요 이렇게 말하면 환자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막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다 가르쳐줄 수가 없으니까 환자가 직접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어보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테스트를 제일 효과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식전에 혈당 재고 그걸 먹고 식후에 다시 혈당을 재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치료하기가 너무 쉬워진다는 거죠. 왜냐? 내가 이 오뎅볶음을 먹을 때마다 300까지 올라갔다. 그전에는 120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인슐린을 숄액팅을 이걸 먹기 위해서 숄액팅을 예를 들어 5 유닛을 했더니 300까지 안 올라가 180까지밖에 안 올라갔다. 그러면 내가 다음부터 오뎅볶음을 진짜 먹고 싶을 때는 그만큼 5 유닛 찌르고 먹으면 돼요. 솔직히 그렇게 안 하시고 소식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환자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먹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먹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좀 더 줄이는 그런 식단을 할 때 이렇게 하면은 혈당 관리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매일마다 자기는 뭐 현미가 좋다, 뭐가 좋다, 가바살이 좋다 해보면 뭐예요? 가바살 먹고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을 안 했으면 자기는 가바살 먹는 사람이 이만큼 먹는 사람도 있고 이만큼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먹는 사람이 혈당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항상 한 끼가 이만큼인 사람은 그걸 먹고 가바살도 효과가 없구나. 이렇게 먹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테고 가바살이 별로 맛이 없으니까 자기는 흰쌀 먹었으면 이만큼 먹었을 때 근데 가바살 먹으니까 요만큼밖에 안 먹어요. 그러면 가바살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그 똑같이 먹었을 때 똑같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양이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각각 개개인이 자기가 식전과 식후를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래야 의사가 치료하기도 더 쉽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당뇨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할 때 당뇨의 치료는 환자가 하는 겁니다. 의사는 요런 식으로 하세요라고 가이드를 해주는 거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환자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만큼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맹목적으로 의사가 그냥 다 해주겠지 하면은 가장 좋은 현명한 치료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지금 몇 번 계속 반복이 됐는데요. 이번 비디오는 그분을 위해서 좀 더 제가 그분과 다른 비슷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길지만 쭉 구구절절 그냥 말을 해봤습니다. 너무 지루하셨겠지만 실제로 인슐린을 사용을 하시면서 굉장히 복잡해 하시는 분들은 간단 명료하게 짧게 말을 하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강조를 하면서 여러 번 반복돼서 양해 드리면서 이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